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왔습니다. 누가요? 정오가 왔습니다. 정오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저도 왔습니다. 네. 히랄라입니다. 네. 여기서 퀴즈. 퀴즈 또 있어요? 오프닝부터. 너무 좋죠. 대낮에. 네. 웅씨, 우리나라 보물 1호. 아세요? 보물 1호. 네. 흥, 인, 지, 문! 예. 동대문이죠? 네, 동대문이죠. 그렇다면, 웅씨의 보물 1호는 뭐예요? 제 보물 1호요? 네. 제 보물 1호는, 네. 글쎄요. 저희 집에, 네. 책이랑 음반이 많아요. 오. 네. 그 중에 하나를. 그 책과 음반들? 음반들? 제 보물입니다. 네. 어. 항상 아끼고, 네. 책도 보고, 음반도 듣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과 음반들 다 읽고 다 들으셔봤나요? 음반은 다 들으셨나요? 들었고요. 책은 장식품이에요. 아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물건들은 점점 별로인 것 같고요. 보물 같은 사람이 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네. 바라봅니다. 네, 항상. 우리 히랄라 씨의 보물 1호는요? 저는요, 어릴 때는 오리 지갑. 오리 지갑이요? 네, 귀여운 오리가 있는 지갑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자라고는 제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피아노가 제 보물이었고, 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는 녹음기가 제 네. 보물이었어요. 보물들. 잘 보물이- 간직하십시오. 네. 근데 보물이 꼭 말했듯이 물건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도 적어도 부모님께는 네. 귀한 보물이겠죠?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될 텐데요. 네, 진짜 잘 들어야 합니다. 네. 네. 우리 모두 보물임을 기억하며 11월 10일 화요일 정오를 부탁해 아주 귀하게 출발해볼까요?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트레줄. 졸려. 난 이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야, 그럴 땐 이 방송 들어야 돼, 이 방송. 이 방송? 무슨 방송인데? 정오를 부탁해, 정오를 부탁해, 임대훈과 김이나의 정오를 부탁해, 정오를 부탁해. 부탁해? 네, 브루노마스가 부른 트레저 보물 듣고 왔습니다. 웅씨 어디 갔나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쵸. 네. 쌀쌀해졌죠? 네, 제 입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입이요? 네. 다시 꺼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정오를 부탁해 오늘의 코너는요. 건강을 부탁해. 네, 건강을 부탁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36.6도씨 6도씨 정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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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쌤 오늘 스카프가 멋지세요. 스카프라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손수건인데, 네. 이제 그 환자분 중에 좀 연세가 있는 할머니 분이 손수건으로 쓰라고 여러 장을 굉장히 복고스러운 꽃무늬 손수건을 몇 장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그런 무늬를 좋아해서 자잘한 꽃무늬를 좋아해서 그걸 지금 스카프로 쓰고 있는데 네. 매일 아침 4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오,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 골라서 네, 메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히랄라 씨가 많이 탐내하는 것 저 같은데요. 목이 지금 횡한 거 보이시나요? 두 개나 하고 왔는데. 하나 좀.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웅씨도 안부.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스쿠터 타고 오늘도 오셨는데 네. 스쿠터는 지금 겨울에 타기 힘들잖아요. 아주 한겨울에도 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타기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괜찮고요. 영하의 날씨에서는 추운 건 둘째치고 이제 미끄러운 게 문제가 되니까 잘 안 타죠. 그래도 건강하신가 봐요. 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저도 스쿠터 좀 타봤는데 어릴 때? 네, 어릴 때. 네. 정말 겨울에 막 눈물이 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장갑도 좀 갖춰서 하고 네. 헬멧도 이렇게 앞에 좀 가림막을 잘 하시면 네. 괜찮은데 이제 어릴 때 돈이 없으니까 좀 장비를 못 못 갖추고 모르고 타셨나 봐요. 네. 와, 그런 것도 타시네. 네. 스쿠터를 탄 또 예쁜 스카프를 하고 오신 우리 정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건강을 부탁해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겨울철이면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 피부 생명이죠. 네. 진짜 생명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반응이. 한 사람은 관심 없으세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정말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상해. 제가 겨울만 되면 정말 네. 이 얼굴이 이게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겨울에 네네. 더 심해져서 그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맞아. 그래요? 네, 잘 네. 모르겠네요. 선생님한테 제가 치료를 좀 잘 받아서 그런가 봐요. 립 서비스를. 네, 오늘 하여튼 저도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신청곡, 또 신내린 신청곡 들어봐야죠. 네. 원래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되게 간질간질해지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일단 좀 간지러운 노래로. 제가 좋아하는 10cm의 쓰담쓰담. 오.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육도씨 정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히랄라 씨는 지금 너무 따뜻해서 하품했어요. 많이 따뜻한가 봐요, 마음이. 네. 간지러우라고 틀어놨더니 이상한데? 네. 네, 청라이서님이 육도씨 정쌤 어서오세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새길정아님, 우리 스카프 스쿠터 정쌤 해주셨습니다. 스스 정쌤. 네. 아유, 네, 오늘도 정오체조 있나요? 해야죠. 다 같이 몸풀 준비 시작하시고요. 정오체조 시작! 오늘은 어디 풀까요? 네, 머리, 어깨, 가슴, 배죠. 머리, 가슴. 네, 네. 머리부터 풀도록 할게요. 네. 머리 돌려주시고요. 목을 푼다고 하죠? 네. 네, 목을 풀겠습니다. 머리를 풀려면. 네. 그 다음은요? 다음은 어깨. 네. 어깨를 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쌤, 네. 왜 이렇게 재밌어요? 네, 어깨 열심히 돌려보셨으면 이제 허리를 돌려야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유. 겨울철, 이렇게 추운 날씨가 지속될수록 이 몸을 움직여야죠. 네. 여름보다는. 좀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 인증샷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오늘. 네. 그 다음은요? 긴급 회의를 했죠. 네, 지금 이제 무릎을 돌려야 될 차례입니다. 무릎. 돌리기 힘드신 분들은 좀 손으로 이렇게 지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종아리를 좀 두드려 드릴게요. 네. 종아리가 많이 아파요. 제 위주입니다. 네. 종아리 잘 풀어주시고요. 네, 우리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종아리.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네. 네.
좋아요. 끝났습니다. 네, 오늘 주제 겨울철 피부 관리.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 간지럽고 막 튼다고 하죠. 네. 그리고 각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로션 바르는 거 말고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더 건조한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냥 로션만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좀 서늘해지는 가을철부터는 샤워할 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샤워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몇 분가량? 짧고 굵게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대한 뜨거운 물로 긴 샤워는 피부에는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짧게 하고 마지막에는 좀 괜찮다면 찬물이나 시원한 물로 좀 헹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게 짧게 샤워를 하시되 여기서 또 포인트는 날씨가 춥고 건조해질 때 우리가 뽀독뽀독 씻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최대한 세정제를 쓰지 말고 씻자. 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물로만 씻는 그렇죠. 거예요? 물로만 씻는 걸 가장 권하고요. 그리고 너무 찝찝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최대한 중성에 가까운 세정제들이 있어요. 약간 미끌미끌한 덜 씻은 것 같은 느낌의 네네네. 그런 세정제들을 쓰실 수 있으면 피부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로만 씻는 게 그렇게 또 지저분하진 않거든요. 저도 물로만 샤워한 지 한 3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저한테도 냄새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그 물로만 샤워한 이후로 원래 이제 겨울철에 레깅스 여자분들 신으면 까만 레깅스 신으면 각질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맞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네. 그럼 3년 동안 뭐 비누 이런 거 사용 안 하시고 물로만 계속? 그러니까 뭐 어쩌다 가끔 너무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는 세정제를 쓰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샤워할 때는 그냥 물로만 하고 손발은 비누로 닦고 머리는 샴푸로 감긴 하는데 그 외의 세정제는 우리 집에는 그래서 바디 샤워나 그런 게 없어요. 바디 용품이. 예. 우와. 그리고 겨울철에는 샤워를 하고 나서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데 물기가 마르기 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 다음에 나와서 수건으로 딱 닦아보면 느끼겠지만 바짝하고 말라요. 네. 그래서 그 마르기 전에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로 헹구고 나오면 좀 덜 마르거든요. 그때쯤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오일 제품으로 보습을 하시면 젖어있는 상태에서 보습을 하시면 그 좀 젖어있는 상태의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로션보다는 훨씬 오래 갈 수 있고 그거 오일 보습이 좀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로션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뭐 안 바르고 관리 안 하는 남자가 뭐 몸에다가 뭘 바르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남자죠. 남자분들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점점점 말라가거든요, 피부가. 네. 그러면 이제 가려움증과 되게 직결되기 때문에 또 긁어갖고 막 상처 내는데도 로션을 또 미련하게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션이나 오일 보습을 꼭 해주시고 최대한 샤워는 짧고 굵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세정제는 최대한 피하시고요. 네. 쌤, 특히 피부 중에 우리 팔꿈치랑 그다음에 무릎 이쪽이 수분 관리 잘 돼야 하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좀 색소 침착이 심해지던데 여기는 뭐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딱히 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용을 하는 분들이 관리 방법을 잘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일 보습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로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오일 같은 걸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씻을 때 최대한 세정제를 피해서 씻으면 훨씬 좀 부들부들해져요. 네. 저도 자주 씻는데도 피부가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이유를 오늘 알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도 아기 때 너무 많이 씻기면 아토피나 알러지가 더 좀 많아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매일 샤워를 권장하진 않아요. 피부 면에서만 봤을 땐. 네. 저 하루에 한 번은 샤워를 하거든요. 네. 대단하시군요. 네.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샤워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로 바꿔야 되겠어요. 방송 같이 안 할래요. 아니 제가 예전에 그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팠을 때는 샤워 못 하잖아요. 춥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씻지를 않았는데 그때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글쎄요, 그냥 집에서 계속 쉬셔서 그런 게 아닌가? 아, 잘 누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역시 네, 피부의 잠은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할 때 수면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피부 트러블이 늘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질을 확보하는 것은 피부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사도유아님이 질문 올려주셨어요. 보습제 들어있는 비누 괜찮을까요? 샤워 보습 로션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보습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비누 자체에 그 산성, 중성, 염기성 우리가 이제 pH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 말씀해주신 돛땡 비누, 돛땡 비누는 네. 약간 원래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염기성에 가까운 비누들에 비해서는 중성이나 산성에 가까운 비누예요. 네. 예전에도 이제 저희 피부가 약산성이라서 산성 비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왜냐면은 닦아도 미끌미끌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제품을 매우 고가의 라인으로 팔았을 때는 그게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피부를 위한 뭐 아토피 전용 세정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팔리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돛땡 비누도 처음에는 약산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성 그러다가 조금은 그래도 뽀독뽀독한 느낌 있는 것까지 제품 라인이 좀 다양해지기는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물세안으로 가시는 과도기에 요 돛땡 비누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미끌미끌한 게 있다 보니까 로션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피부를 우리가 그 비누칠을 하지 않고 물로 닦았을 때 그 약간은 미끈미끈한 느낌이 원래 그게 피부의 느낌이지 바닥바닥 닦아내는 것은 피부에 외상을 입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비누로 닦아내기 위해서 살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몸의 세정을 위해서 쓰시는 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비누칠 하고 네. 이렇게 미끄러운 게 남아 있으면 네. 기분이 좀 좋지가 맞아요. 않아요. 하여튼 네.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좋은 건 줄 맞아, 알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정말 샤워도 안 하고 그렇죠. 미끌미끌하게 다녀야 이제는 되겠어요. 더 이상 어리지 않으시니까 피부가 점점 이제 노화의 그 라인을 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저가 이제 피부가 되게 약해요. 네. 약해서 오히려 더 막 빨개지고 이러는데 이 차를 탈 때도 운전할 때도 네네. 히터 틀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터를 겨울에 맞아요. 안 틀거든요. 난방기구하고 피부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네. 겨울철에 사무실 같은 데서 쓰는 전기 히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너무 추울 때는 그 다리 근처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히터 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미역 사무실에도 책상 밑에 히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이제 잘못하면 저온 화상이 계속되면서 다리 색깔이 착색이 돼요. 그래서 그거 조금 구워진 듯한 느낌? 그런 거 좀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은 정말 피부의 적입니다. 피부를 바짝바짝 말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려움증까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따뜻한 바람을 직접 맞는 걸 피하시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여배우들 피부 관리 중에 히터 바람 절대 안 쐬고 집에 난방도 잘 안 한다고. 고현정 씨.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주름지는 데에 좀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래서 최대한 그런 바람을 직접 맞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상 때문에 다리가 색깔이 바뀌는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건데 겨울철에 스포츠로 이제 스키장 많이 가실 때 됐잖아요. 스키장이 오픈을 하면 스키장에서 이제 얼굴을 많이 타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햇빛이 눈에 반사가 되면서 눈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외선에 이 고글 라인을 빼고서 화상을 입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키장 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에도 화상을 입는군요. 네, 그럼요. 네. 햇빛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계절 중에 겨울철에 유독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그런 체질이 있나요?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특히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아토피 뭐 요런 좀 자극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빨리 건조감을 느끼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8월 말부터 조금씩 피부가 가렵거나 마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네. 저도 특히 그런데
아. 8월 말부터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보습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세정제를 이제 여름에는 조금 간혹 사용을 하는데 아예 끊는다든지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피부를 위한 수분 섭취량을 하루에 2리터 정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2리터 정도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배설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분량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체적인 원활한 그런 기능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 하루에 2리터 정도를 계속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물 먹을 때 뭐 보리차, 녹차, 생수 뭐 상관없이 그냥 2리터. 네, 상관없고 주스나 음료수로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살찌죠. 그리고 뭐 커피도 괜찮냐라고 하는데 카페인은 들어간 물을 그대로 빼고 네. 심지어 더 빼죠. 네, 맞아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카페인이 있는 거는 조금 워낙 드시던 양에서 더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이왕 드신다면 그냥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로 드시되 뭐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이나 크게 특별하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드시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TV에서 어떤 박사님이 물도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하셔서 유명하셨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씹어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물 자체를 씹었을 때 물 분자가 그 저작 활동에 의해서 깨질 수 있나?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씹어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물은 구조적으로 사실 체하기가 어렵고, 아, 그래요? 물을 먹어서 체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물 먹기 전에 드신 뭔가를 무언가에 의해서 좀 아. 체한 게 아닐까. 그래요. 네, 여기 사도위원님이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목욕탕 가면은 네. 그 각질 제거한다고 막 맞아요. 그냥 스크럽. 돌멩이로 밀고 아. 때도 엄청나게 밀어요. 맞아요. 네, 이게 피부에 좋을까요?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자주 하는 건 좋지 않고 이게 각질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네. 별로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의학적으로는 각질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둬야 되는데 그 각질을 억지로 벗겨냈을 때 우리 몸은 어찌됐든 다시 그 각질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든 각질을 또 벗겨내고 하면 피부에는 살짝 외상을 주게 되면서 피부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죠. 그리고 그 외상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오히려 각질 현성이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를 안 밀고 물로만 샤워를 하면 처음에는 약간 때가 밀리는 느낌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저도 지금 물로만 샤워를 하지만 오랜만에 이게 온천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때를 밀려고 해도 안 나와요. 네. 이게 계속 미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때를 미는 거는 깔끔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기분 탓이 아닐까. 깨끗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뽀득뽀득하고 몸이 보들보들해지기는 하니까 맞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하시고 뭐 어쩌다 가끔 뭐 연중 행사로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 건강에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저 피부 관리 받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각질을 하시거든요. 각질 제거를. 근데 뭐 그거는 의료 시술을 위한 뭐 그런 어떤 필요한 과정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피부 전문 병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쪽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네. 가끔 목욕탕 가면은 그 각질 제거 뭐 있잖아요. 이런 네네. 그 뭐 알갱이 같은 거 있는 네, 거 있어요. 이걸로 얼굴을요? 뭐죠? 이게 얼굴 클린저? 네. 이게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폼 클린저 중에서 그래서 알갱이 그 있어서. 알갱이 있어서 이렇게 네네네. 밀고 나면 얼굴이 되게 네. 더 부드러워지는 것 맞아요.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가끔 하는데 네. 대신 얼굴이 되게 빨개지거든요. 맞아요. 네, 빨개지고 얼굴 입장에서는 이제 상처를 입은 거라서 각질 제거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사실 귀에서 귀지를 파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떨어져 나갈 것들을 일부러 떼는 건 다 권장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 아무튼 자연스럽게 놔두는 네네. 게 가장 네. 몸에는 좋은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나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특히 많이 닦아내시는데 많이 네. 닦아낼수록 이 피부 입장에서는 더 만들어내기 아,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 여드름일 때도 저희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은 세정제 쓰지 말아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도 피부과 가면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세정제 쓰지 말아라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못 참아서 못 견뎌서 많이 쓰시곤 하는데 최대한 세정제를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반대로 더 쓰게 돼요. 막 기름기가 많으면 막 네, 이거 깨끗이 찝찝해서. 씻어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익숙해지면. 네, 물세안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네.
평소에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평소에 관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치는데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 많이 먹는 거?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는 거. 두 번째는 충분히 주무시는 거. 잠 많이 자는 네, 거. 잠을 많이 잘 자는 거. 그거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맞아요. 거고, 세 번째는 네. 너무 깨끗이 씻지 말기. 네, 그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피부에 좋지 않죠? 담배는 끊으시면 네. 일주일 안에 피부가 좋아지는 게 눈에 정말요? 보이게 눈에 보일 보이게. 정도로 예, 오. 담배는 정말 금연에 관련해서 이제 담배값을 올렸잖아요. 네. 담배값을 올리고 나서 그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을 하는 과정을 이제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자 이 돈으로 해서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대요. 사람들이 하도 안 끊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금연을 하려고 하면 진료비랑 약제비의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워낙에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가량 들어갔었는데 그 값을 본인이 이제 2만 원만 내시면 되고 금연과 관련해서 6개월 뒤에 금연 성공이 컨펌이 되면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금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막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연하시면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많이 맞아요.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는 정말 한 3, 4일만 지나도 피부는 확실히 색깔 톤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술은 당연히 이게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술을 드시면 얼굴이나 피부들이 후끈후끈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훨씬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도야님이 이야기한 김에 예전에 알던 한 아주머니 목욕탕 가면은 마지막에 항상 냉탕에 들어가세요. 네. 이거 저랑 같이 그 목욕탕 다니던 친구가 마지막은 꼭 찬물로 이렇게 얼굴을 하라고 그래야 네. 모공이 수축된다고 네.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차가운 물로 마지막에 이제 헹구는 거가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로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에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수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피부에 좋은 음식 있나요? 음식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뻔하죠. 뭐 과일과 과일? 채소. 채소 끝. 네. 피부에 나쁜 음식은요? 피부에 나쁜 음식은 술과 담배. 네. 그 막 튀긴 거, 기름기 있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치킨. 뭐 사실 뭐 여드름성 피부와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관계 없다라는 이론들도 많아서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돈이면 네. 조금 더 좋은 음식으로 내 몸에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물 많이 먹기. 네. 2리터 이상. 두 번째, 잘 자기. 세 번째, 미온수로 짧고 굵게 씻고 마지막은 차가운 물로. 네 번째, 세정제 사용 줄이기. 안 하면 더 좋다. 다섯 번째, 샤워 후 보습을 해주시는데 오일이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온풍, 히터, 난방은 피부에 적입니다. 추워도 참으세요. 일곱 번째,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까지 정리가 됐나요? 정리 정말 잘하셨네요. 진짜 잘하니까. 아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정쌤과 함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진대요. 걸스데이가 부릅니다. 반짝반짝. 내 말을 좀 들어봐 오빤 정말 나빴어 내 맘을 왜 훔쳤어 오빤 정말 못했어 어쩜 어떻게 하면 난 좋아 웃지마 너무 맞춰는 몰라 하지마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듣고 왔습니다. 네, 제 얼굴도 반짝반짝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제 저 목욕 일주일에 한 번 할 겁니다. 방송 안 합니다. 네. 네, 정호를 부탁해. 오늘도 영어 한마디 있죠? 네, 그럼요. He is richest who is content with the least. 무슨 뜻인가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그 부유함은 물건과 돈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부유함은 제 마음 속에 있어요. 제 마음이 천국이고. 네. 네. 세계 행복지수 한국이 2012년에 네. 47위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희는 항상 이스라엘 11위,
베네수엘라 23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44위. 한참 떨어져요. 반면 자살지수 한국 네. 몇인 줄 아세요? 1위죠. 2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1위가 다행이네요. 그 남미의 가나가 가나. 1위고 한국이 2위입니다. 그만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상대방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상대방과 비교하기보다는 내일의 나와 비교를 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좀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사실 살기 어려워요. 하지만 살만합니다. 네. 우리 홍조가 거의 나아가는 우리 임 감독님을 위해 이 곡 선곡해봤습니다. 끝곡으로. 네, 아이유의 레드퀸 이 곡을 끝으로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메리. 그였어라 그 여자 모두가 무서워해 그 여자 당신이 아는 그 여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참 슬픈 얘기일지도 믿거나 말거나 가벼운 얘기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